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그 중에서도 특허법에 대해서 특허, 알면 부자, 모르면 쪽박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될 도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상덕 변호사입니다. 네, 본 방송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특허권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특허는 일단 상표권, 디자인권, 그리고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안권이 모두 합쳐져서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로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별이 일단은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대상 중에서 먼저 특허, 실용신안은 기술에 대한 사상으로서 창작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표는 기존에 있던 도형들이나 문자, 그것들을 타인과의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는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기술 중에서도 물건, 그리고 방법, 그리고 성분, 특히 이제 조성물 형태로 많이 나가서 이제 식품 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방법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고 오로지 물품, 즉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술 수준은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이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서 이 타인의 어떤 영업이나 어떤 제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인이 취급하는 물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외관에 대해서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말씀드리면 일단 창작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이 되고요. 특허 같은 경우는 20년, 그리고 실용신안은 10년, 그리고 디자인은 20년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쓰면 쓸수록 수요자들께서 이 상표권자가 취급하는 물품, 상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쓰셔도 요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씩 계속 갱신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상속도 가능합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특허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어떤 가치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 일단은 산정이 되겠고요. 기술 가치가. 그리고 요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도 조금 비용이 실용신안보다는 좀 더 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특허와 달리 존속기간은 짧지만 저희가 하는 명세서 어떤 작성에 대한 업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일단은 조금 더 특허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상표는 굉장히 간단히 여러분들도 스스로 출원도 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이나 관리도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상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만 받아놓고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상표법상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것으로 취소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도면만 작성하면 되니까 저희가 받는 비용은 굉장히 낮고요. 대부분 이제 유사 범위까지 권리 범위가 미치기 때문에 일단 침해 적발이 조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한정돼서 일단은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권리 범위가 조금 좁다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네 가지 산업재산권법 중에 특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기술은 일단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런 기능적 요소를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 특허는 다른 어떤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이 독점 배타권이 주어집니다. 독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 산업재산권 전반에서 산업발전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술 개발해야지, 이러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좀 고취됨으로써 이렇게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독점 배타권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를 반드시 하셔야 일단 독점 배타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상공인으로서 어떠한 뭐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 노하우로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특허라는 것은 노하우와 달리 공개가 독점 배타권의 어떤 대가로서 이렇게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하우로 갈지 아니면 특허 출원을 할지를 결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허. 일단 특허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하나 캡처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도 6월 달에 난 겁니다. 보통 요즘 바이오 쪽이 많이 핫하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에서 어떤 다른 해외 6개국하고 의료기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실시권이라든지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어떤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가 난 이후에 주식 아시죠? 주식 같은 경우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친 시점도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이게 한 11시 전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전에 바로 주식에 반영되는 그러한 굉장히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는 특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라는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도 해외도 아닌데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이렇게 공시가 났습니다. 사실 공시는 여러분들 공시 전에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특허 등록 받았구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주를 아셨다면 조금 이익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에서 등록된 이런 기사가 나간 후에 이것도 한 3시 전에 이렇게 났는데 바로 주식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높은 폭으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식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소상공인들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상공인 협회, 강원 쪽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먼저 일단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요거는 누가 쓰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내왔다. 아니면 요거는 경쟁사 특허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계속 해도 될까? 이런 질문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납품업체에서 특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제품인가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좀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다 라고 하시는 거는 한번 검색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타인이 먼저 개발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떤 기술을 실시하기 전에는 사전조사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기술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고장을 받았다면 그 경고장 내용을 보고 타인이 어떤 기술을 먼저 개발했는지 확인하고 우연의 일치로 동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사 특허가 있다고 해도 이 사업 진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실시를 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이러시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을 보고 요 내용을 조금 회피해서 실시를 하거나 좀 더 개량해서 이제 제품을 뭐 출시하거나 하시면은 해당 사업에도 진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특허가 있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우로 갈지 특허로 갈지는 뭐 사업을 나는 짧고 요거는 본격적으로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특허 출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대대로 대대손손 이거를 가게를 물려줘서 나는 요 레시피는 꼭 지켜가고 싶다. 그러면 특허가 아닌 노하우로서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사업에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뭐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이 됐다는 거는 그 자체로는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만 하더라도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야, 이거는 애들도 알겠다. 뭐, 요런 수준의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즉, 아이디어 수준에서도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거나 요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허를 내시면은 일단은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타인이 내 특허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시를 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죄가 이제 형사적으로는 침해죄가 있거든요. 침해죄는 조금 과중하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침해자로 이제 판명이 나면은 일단 뭐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떤 벌칙으로서도 굉장히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이렇게 취득을 하셨다고 하면은 특히 특허,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출원하고 등록까지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허 사무소마다 좀 다르고요. 그렇지만 이 특허받은 어떤 특허에 대해서, 자기 특허권에 대해서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영문 특허 등록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좀 해외에서도 좀 뭐 진출을 하고 싶다. 뭐 제가 최근에 아시는 분도 이제 제과점인데 어떤 뭐 제빵 기술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출원하시면서 중국에도 크게 이제 제과점을 내셨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 중문 등록증이라 뭐 영문 등록증이다. 이렇게 많이 뭐 회사 홍보하는데 그 빵집을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허청에 신청하시면 5천 원이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이나 뭐 중문까지 특허 등록증을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고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타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뭐 내 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제품을 출시를 했다. 그러면 경고장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경고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하나 둘 생겨나서 결국에는 특허가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권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경고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특허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 영문 특허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영문으로도 특허증이 발급되고 있고, 그리고 경고장은 보통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 금지 요청에 대해서 이러한 경고장도 보내실 수가 있고요. 마케팅에 이렇게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현판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보통 특허 출원이라는 것 자체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실 때도 약간의 주의사항은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 특허 출원했으면 특허 출원 하면은 수요자들도, 요게 좀 기술적으로 좀 높은, 뭐 기술 개발이 잘 된 거구나,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뭐 특허받은 뭐 보일러, 뭐 특허받은 뭐 경동 보일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단은 특허받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치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마케팅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법으로도 특허법 224조에서 이제 허위 표시 금지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내가 특허받지 않았는데 이걸 특허받았다고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특허 출원이 아닌데 특허 출원을 했다고 홍보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다 허위 표시죄로 저희가 벌칙 규정에서 두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특허받지 않은 거를 특허 등록번호도 이상하게 해서 특허 등록받은 것처럼 저희가 소비자들을 이렇게 기만하기 위한 어떤 허위 표시를 광고를 했다. 그때는 허위 표시죄에 적용이 되면서 특허법 228조의 위반으로 해서 즉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예전에 이런 기능성 베개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쟁업체에서 이거를 제가 특허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등록 과정에서 조금 이제 권리를 조금 한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쪽을 받침하는 건데 이게 한쪽만 받침이 된다거나 약간 요런 차이가 좀 있었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특허받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적극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상대 업체에서 어디에다 찔러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찔러서 결국에는 네, 과태료를 받으신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요 제품에 부합하는 굉장히 뭐 매칭이 되고 적용이 된 특허다. 뭐 이러한 어떠한 홍보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특허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기술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홍보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된 건을 이렇게 공개 번호, 여러분들 출원 번호가 있고요.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1년 6개월 있다가 공개가 됩니다. 이때는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사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등록이 되면 여 위쪽에 보시면은 네,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록 번호가 없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출원만 됐고 거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확인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업체다. 그러면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예, 그런 조치도 취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근데 기사님이 또 쓰신 거예요. 기사님들도 사실 지식재산권에서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예,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정식으로 획득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다. 조금 이상해요. 저희가 보면. 왜냐하면 상표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점 사용권이라고 해서 어떠한 식별 표지만 이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거는 상표권이 아니라 특허권이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더라도 이제부터는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량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홍보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뭐 꽃배달 쪽에 조금 유명한 어떤 회사인데 아무튼 뭐 골프 운동선수라든지 특히 골프 선수들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후원하시면서 기사로 이렇게 지식재산권 관련돼서도 네,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홍보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상인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음식점 업들이 되시겠죠.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일단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허 출원은 뭐 크게 무언가를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남하고 다른 무언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특한 재료, 그리고 독특한 어떤 제조 방법, 뭐 레시피가 되겠고요. 아니면 이 음식 등에 필요한 어떤 장치나 기구들을 내가 개발했다 그러면은 특허 출원도 하실 수 있고 특허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전혀 없을 것 같았죠? 네, 닭갈비도 있고요. 근데 가시오가피를 이렇게 이용을 하셨네요. 가공하시는데. 그리고 감자탕도 있습니다. 감자탕인데 이제 곰치를 좀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돼지 등뼈에는 녹차를 이제 전처리를 함으로써 누린내나 어떤 잡내를 잡았다. 예, 다 특허 등록 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순대에 목이버섯을 이용해서 좀 더 어떤 목이버섯의 어떤 효능을 기능성을 좀 부과를 했다. 요런 것도 특허 등록이 되고 있고요. 삼겹살도 있습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제조하는지 보통 이제 죽순 가지고 요런 걸 한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도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돼지갈비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재우는지부터 해서 돼지갈비를 어떻게 뭐 제조를 하는지까지 이렇게 특징이 있으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족발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예, 족발에 대해서도 특허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뭐 떡에 대해서도 근데 이 떡은 조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분들을 조금 이렇게 특이하게 해서 어떠한 단계를 제조하는 특별한 어떤 레시피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약간 다른 떡보다는 굳지 않는 떡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떡에서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음식 뭐 요런 것들은 다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되신다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을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 여러분들 요걸 뭐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요거는 숯불구이 판입니다. 숯불구이 판인데 자꾸 막 늘어붙거나 뭐 요런 종래에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죠. 그런 거에 좀 요걸 좀 더 늘어붙지 않고 좀 잘 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다가 개발한 숯불구이 판에서도 등록을 받으신 거고요. 보통 요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예. 뭐 이런 거가 특허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업계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요거 특허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요거는 기존의 거 요렇게 조금 변형한 건데 요것도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특허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어떤 포인트만 있으면 일단 등록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쓰는 거랑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면 특허 등록은 불가합니다. 네, 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변형한 건데 그 변형의 정도가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없을지는 특허 요건에 따라서 특히 특허 요건 중에서도 진보성이라는 어떤 특허 요건이 인정이 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변형의 정도는 여러분들 뭐 전문가 상담, 요즘 변리사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공공기관에 뭐 무료 상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뭐 전화를 하시거나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게 특허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특허 개발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발명을 도출하실 때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취급하는 게 다른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뭐 대표적으로 재료 선택이나 재료 처리, 제조 과정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재료를 왜 선택했는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낼 때는 이 선택한 것으로서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뭐 굉장히 좋긴 한데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지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에 개선이 됐는지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내가 진짜 요거를 생각을 해서 이 아이디어가 특허될 수 있겠구나. 요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 도출 방법에서는 전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뭐 얘기도 많이 나눠 보시고 네, 그렇게 한번 도출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허는 물건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고 방법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분, 조성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특허라는 게 안 될 것 같다. 이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변형 정도가 그냥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전문가 상담에서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답변을 들으셨다면 디자인 출원이라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네, 등록률이 특허에 비해 특허 등록률이 보통 저희 나라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 출원을 받으시면 그래도 이거 어디서 본 불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음식점에 가신 분들도. 따라서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거 굉장히 편리하더라. 이러면은 네, 장사가 또 잘 되시는 거고. 따라서 디자인 출원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디자인권 획득으로 또 마케팅 활용하시고 어떤 뭐 요즘 많이 하는 뭐 SNS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하시면 분명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뭐 질문 같은 거를 제가 받을 텐데 일단 질문 있으시면은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소상공인 분들 많이 어려운 시기시죠.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이게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돈으로 이렇게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치만 제 생각에서는 뭐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코로나 상황은 어차피 이게 종식이 될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따라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사업을 좀 확장하고 매출도 증대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허라든지 요런 걸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뭐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다. 뭐 요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고런 게 조금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업에 있어서 뭐 가게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뭐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